오늘 오전에 나오는 자료들을 보니까 어떤 보도자료에서는 이수만의 배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은 코스닥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 측의 의견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200억 이상 될 것이다 라고 하다 갑자기 반토막을 내니까 사실 시장은 좀 실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투자가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좀 많은데요. 이런 기업들을 뭐 피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금 투명성이 좀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개선이 됐지만은 좀 투명성이 결여가 되어 있는데 어떤 뉴스를 보고 당장 기대감으로만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주식들이. 네.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은 많이 올라왔다 생각이 들 때는 과감하게 추격 매매를 하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히려 최근에 보신다면 실적이 받쳐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IT 부품업체들은 그래도 어저께도 선방했던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네. 이러한 회사들은 실적이 받쳐주고 있고 계속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주로 코스닥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간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는 기업들이 좀 많아요. 뭐 엔터 기업이나 게임 이런 것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이 옛날 바이오도 그랬지만은 이러한 기대감이 한번 바람이 불 때는 조금 과도하게 잘 올라가는 게 습성도 있지만 한번 그게 꺼지게 되면 좀 급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회사를 좀 확인을 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뭐 SN 같은 경우도 뭐 이수만의 배신이라고 하지만은 결국 실적이 나쁜 건 제가 보기에는 뭐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예상했던 것보다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좀 나쁘게 나왔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말하는 거를 다 믿지 마시고 한 30%는 걸려서 자정을 하시면서 대응하신다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누구를 탓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급하게 또 무리하게 투자하기보다는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재료를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에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찾아서 이 발빠르게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또 좋은 전략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시장의 한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게 모바일 쇼핑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모바일 결제 한도도 늘어났다라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모바일 쇼핑 기업들, 종목들이 수익성이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구매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모바일 쇼핑.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저도 휴대폰을 바꿔서 LTE를 한번 써볼까 하고 있습니다. 보신다면 어저께 뉴스가 나왔어요. 스마트폰이라든지 스마트패드 같은 경우를 통해서 스마트 기기를 통한 쇼핑 객수가 1,000만 명, 일일 1,000만 명이 넘었다. 이건 상당한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인데 25%가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루에. 물론 이제 뭐 다중 접속사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PC 관련해서 쇼핑하시는 분들은 급격히 또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PC는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죠. 일단은 내가 컴퓨터 앞에까지 가야 되고, 부팅하는 시간이 있고, 또 인터넷에서 들어가야 되는 시간들, 또, 제약의 한계가 있죠. 회사에서 눈치 보이면서 그 쇼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좀 집에서 하거나 개인적인 공간에서 쇼핑해야 되는 제약이 있지만은, 모바일 쇼핑 같은 경우는 휴대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것이죠. 버스 안에서도 할 수 있고,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고, 혹은 수업 중에 몰래 할 수 있는 게 이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많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기대감이 높습니다. 근데 모바일 쇼핑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전자결제가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면 이러한 부분들이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이러한 이제 유통업체들, 뭐 오픈마켓이나 이런 뭐 회사들 같은 경우도 새로운 구매자가 증대가 되는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조금,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트렌드가 그런데 생기면요. 또 그의 반면에 사양 산업이라고 하죠. 이런 피해 업종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PC 관련 업종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 종목들은 어떤 게 있어요? 네, 일단 우리가 뭐 먼저 수혜 업체를 말씀드리자면 아까 모바일 쇼핑, 그러니까 모바일 전자 결제 회사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오픈마켓 회사들도 괜찮게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이 물류가 다 택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류 배송을 하는 회사들이 실적이 조금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택배 관련된 물류는 매년 계속 증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포장하는 회사들, 이러한 부분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런 회사들은
모바일 그 결제 회사나 오픈마켓 회사보다는 조금 덜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그런 걸 참고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대신에 이제 좀 안 좋은 회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대형 마트라든지 네. 혹은 대형 쇼핑몰 이러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취약성을 갖고 있겠죠. 특히 이제 오픈 매장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같아도 일단은 백화점을 가서 물건을 보고 와서 동일한 제품을 집에서 컴퓨터로 주문하거든요. 그럼 최소한 10% 정도는 싸게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픈해서 이제 이런 점포수가 많은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은 약간의 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트렌드가 바뀌면은 항상 수혜를 보는 업종이 생기고 또 손해를 보는 업종이 생깁니다. 또 얼마나 그 발빠르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사업 성과가 갈리기도 하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기업들은 전자결제 관련주나 유통, 포장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보자는 의견이 나왔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은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점점 네. 생각이 나는 게 주식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 똑똑해져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기업 실적만 따져봐서 또 되는 게 아니라요. 사회, 경제, 정치 네. 전반적인 이슈 뉴스를 다 알고 있어야 네,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는 정치적인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난하게 지나가는 것 같았던 야권 단일화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전면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관련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시름이 또 깊어지셨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분석해봐야 될까요? 네, 지금 이쪽 관련된 걸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당혹스러우실 거예요. 어저께 한 4시쯤인가요? 네. 그때쯤 뉴스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안철수 쪽에서 이제, 전면 보이콧을 하겠다. 일단 전면 중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시간 정도 있다가, 문재인 쪽에서 좀 다스리려고 하려는 모습을 띄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좋은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뭐 단일화에 대한 기대감 딱 일주일 만에 좀 꺾인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단일화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또 이번 주에 와서 또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조금 희비가 엇갈릴 수 있어요. 뭐 오늘도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다행히 안철수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그나마 좀 버티고 있지만 문재인 씨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많이 빠지고 있다. 뭐 우리들 제약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좀 빠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특히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나와서 투자자분들께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왜 될 수 있냐면 제가 그때도 한 2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단일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진통은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주가들은 일희일비할 거예요. 일희일비하지만은 결국에는 추세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라면은 계속 빠지고 있는 추세예요. 쭉 빠지다가 한번 뉴스가 나오면 한번 올라왔다가 또 그게 소멸되면 또 빠지고 이러한 추세를 계속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대선 관련된 종목군들은 차라리 단일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뭐 내가 승부를 걸어보겠다면 모르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반대로 오늘 보면 박근혜 관련된 종목군들도 물론 시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상승폭을 상당히 많이, 감축을 했지만은, 뭐, 보령 메디앙스라든지 아가방 컴퍼니 이런 회사들이 그래도 플러스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장중에 한 4, 5% 올랐었는데, 지금은 또, 좋게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오늘 오후에 미안하다, 서로 이렇게 끌어안고 눈물 뚝뚝 흘린다 그러면 또 내일 또 이 관련된 종목은 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쫓아가기보다는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에 대한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오전에 살펴보니까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피해가는 대안으로 각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정책에 대해서 투자해보는 게 어떻냐라는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요. 이런 리포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정책과 관련된 것은 만약에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문재인 씨가 정책을 내보냈던 거를 마냥 무시할 수가 없어요. 또 문재인 쪽이나 안철수 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박근혜 씨가 낸 정책을 마냥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윈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보신다면 뭐 경제 민주화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거의 두 당이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다음에 경제 민주화라는 얘기는 뭐예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중소기업이 앞으로 사업하기가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 그렇다 보면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IT 부품업체들이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도 이러한 기대감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좀 길게 보면서 투자를 하시면서 종목을 선별하신다라면은 충분히 뭐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나더라도 그 이후에는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 관련주에 투자하실 때는 인맥 관련 테마주보다는 정책 관련, 정치 테마주 중에서는 정책 관련 테마주에 좀 관심 가져보자라는 말이 나왔고요. 오늘은 박근혜 관련주가 잘 나가고 있지만 또 내일은 말 한마디에 폭락할 수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 펀더멘털에 의해서가 아니라 후보들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는 정치 테마주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슈에서 종목까지 이어보는 이슈앤뉴스 진행해봤습니다.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